안녕하세요. 노란용입니다. 시골하고 도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거리와 그 다음에 고리. 여기서 거리는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도시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를 동네라고 한다면, 시골에선 차로 1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밀집도가 걸어서 10분 거리하고 걸어서 아니, 차로 10분 거리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크겠죠. 그 정도로 밀집도가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불편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없으면 좀 이동이 불편한 것들, 좀 많이 걸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모든 게 있을 그 거리에 건물들이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위에 뭐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이게 또 장점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주위에 없으니까 조용하고 그리고 삭막하지 않고 좀 답답함이 덜하죠. 한 곳에 좁은 공간에 여러 개가 있으면 답답해 보이는데 널찍널찍하게 있으면은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상, 답답함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골에 귀농하신 분들이 서울에 사시다가 도시에 사시다가 귀농하신 분들이 한 3년 정도 시골에 사시다가 다시 자기 살던 도시에 볼 일이 있어갖고 가시면 한 이틀만 지나면 다시 오고 싶어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지 알았더니 저보다 저 젊은 친구들도 같이 도시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똑같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 집이 시골이라도 내 집이 편한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엄청 불편해요. 거리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몇 년만, 2, 3년만 더 적응을 하게 되면 이 한가로움, 여유로움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도시의 그 편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답답함 때문에 다시 이게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불편한 점은 뭐 음식 배달이 안 된다? 술 마시러 갈 때 대리를 써야 된다? 도시에서는 대리를 써야 되죠. 뭐 급하게 잠깐 집 앞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차 갖고 나가야 된다. 하지만 조용해 반대로 보면 좀 답답하지 않다. 집 앞에 10분 내의 거리에 전부 다 자연환경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거리를 얘기한다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 쪽 직업하고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인맥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30대 중반의 시골에 왔는데 지금까지 살던 인맥보다 몇 배가 늘어났어요. 뭐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하는 그 교육 같은 걸 받다 보니까 늘어난 인맥도 있고 시골에 와서 이제 적응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모임으로 활동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인맥도 좀 있겠죠. 뭐 아버지 인맥 외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인맥이 늘어날 수 있냐면은 제가 전에 그 국산차인데 중고차 중 국산차인데 좀 흔하지 않는 차. 왠지 그 차가 가격이 싸고 편리성 때문에 샀는데 흔하지 않아서 제가 어디를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하물며 좀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가끔 살다 보면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좀 동네에서 지역에서 좀 지역민들이 많이 가는 식당 가면은 꼭 아시는 분은 몇 분씩 있어요. 그 정도로 인맥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늘어난다는 게 지금 선거철인데 제가 도시에서 투표를 했을 때는 누군지를 모르고 사진만 보고 찍어요. 포스트하고.
공약만 보고. 근데 지금 선거철에는 대통령 선거 말고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나오신 분들은 하다못해 절반 이상은 차라도 한잔 하신 분들. 이게 광범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그 공약만 보고 찍었다면은 시골에서는 선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찍는 거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불편한 점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좀 운전 험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 주위에서 연락 왔을 때가 좀 불편하고, 내가 뭘 했을 때 남들이 그냥 도시에서는 내가 뭘 하든 몰라요. 근데 몰랐으면 하는 것들, 좀 비싼 식당에 가족끼리 갔는데 남들 좀 안 될 건 없지만 조금 식구들끼리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따로 같이 안 가고 식구들끼리 갔을 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뭐 운전을 험하게 했을 때 그럴 때도 있고, 이것저것 좀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도 남들이 한다.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장점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몰랐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지원받을 수도 있고, 같이 이제 술 친구가 필요했을 때,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술 친구가 필요했을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집 옆에서 술 드실 수 있으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선후배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단점.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거리가 사람 냄새가 나요. 서로 알고 서로. 도시에서는 진짜 앞집에도 누군지 모르는데 시골에서는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저분이 누군지도 알고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 SNS가 뜨는 것이, 시대로 가는 것이 그거잖아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랬을 때 SNS 힘을 많이 입는데 시골에서는 SNS도 있지만 직접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다는 이 장점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됐던 게, 재작년에 수해났을 때 어떻게 알고 와서 도와주신 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주시던가 아니 음료수라도 지나가서 못 도와준 거 미안하고 사다 주시던가. 도시를 다시 나가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제 와이프는 모르겠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도시 생활을 어렸을 때만 해봤고 지금은 아닌데 도시를 가고 싶은 생각은 있겠죠. 근데 저는 도시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도시를 가면 편해요. 편하긴 한데 저도 귀농을 할 때 좀 도시에 답답함이 너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귀농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도시. 가끔 이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도시에 다시 가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좀 답답함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